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을 보이면서 차익 실현에 급급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죠. 저항선을 돌파하거나 또는 장대 양봉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시적인 분위기의 반전일까요? 아니면 분위기 쇄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또 어떤 가능성이 조금 더 큰지 오늘 그 의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오늘 저항선을 돌파하고 있는 대형주들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 SDS, CJ 대한통운, 대한항공, 코스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쭉 보시면 금융주 쪽 그리고 미래 자동차 쪽의 종목들 또 남북 경협주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SOC 관련주도 있죠. 그리고 콘텐츠와 완구주들 그리고 M&A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 넥슨GT 그리고 증권주 쪽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저항선과 장대 양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은 주가가 매도 압박을 받아서 올라가기 힘든 가격대를 이야기합니다. 주가가 오르다가도 멈춰서는 그러한 가격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가격에서 대량의 주식 거래가 있은 이후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발동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가격대로 올라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식을 팔아치우게 됩니다. 이런 매물들이 쌓이면서 주가가 이 선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저항선이 형성되곤 하는데요. 이 선을 만일에 돌파 안착하게 된다면 이 선은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지선은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가격대를 이야기합니다.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 바닥에서 형성이 되거나 혹은 천장에서 형성이 되거나 그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던 주가에서 주식에 어느 순간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 이럴 때 일반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매수의 강력한 힘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의 반전의 신호로 여겨지게 됩니다. 매도세가 우세했던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다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게 되고 이후에 상승 반전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이러한 장대 양봉 수준이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을 때인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나는 주가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 이럴 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고점의 저항을 뚫는 순간 이 주식은 무언가 펀더멘털의 변화를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잘 분석해 나간다면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하락 전환의 신호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상승세 막판의 고점의 꼭대기가 되고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의 시가가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이후에 주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 나타난 종목들의 저항선 돌파 시도와 또 장대 양봉 이것이 일시적인 변화라고 보는 쪽은 실적과 경기가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들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1분기 혹은 2분기까지는 경기의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관세나 금리, 환율, 셧다운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현재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기업들 쪽에서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이슈로 이번 주 떠오르고 있는 두 가지 변수는 바로 셧다운과 브렉시트죠. 역시 무시하기에는 작지 않은 변수입니다. 영란은행에서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영국의 GDP가 8% 감소하는 등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었고요. 셧다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신용평가사 피치가 셧다운이 장기화되었을 때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자뷰가 느껴지시죠? 2011년 8월이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던 채무 삭감 계획에서 삭감 액수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신용평가사 S&P가 71년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특히 미국 쪽보다도 신흥국의 주식시장에
충격이 커다랗게 나타났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면,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미국 내에서의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조정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들 현재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올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현재는 2019년 잠정 예산안 확정에서 이렇게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3월 1일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되게 될 겁니다. 3월 1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2020년 예산안 한도 증액, 이것은 10월 전까지 양당이 합의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 만일에 여기에서 또 불확실성이 제기된다면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양당의 힘 겨루기가 나타날 때마다 시장의 불확실성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분위기 반전의 시도가 분위기의 쇄신, 바닥의 확인 이후에 반등의 첫 출발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KB증권은 오늘 2016년 연준이 만들었던 신흥국의 바닥 재현이라는 리포트에서 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2016년 사례를 예로 들었다라면서 2016년 초에 연준 정책의 사례는 신흥국 주식시장의 대바닥을 만들어냈었던 사례였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연준은 2016년도에 첫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 또 원자재 수출국 국가들의 디폴트 위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이후에 한 발 물러서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신흥국의 주가 현재 바닥 수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FOMC 회의 일정 함께 보시죠. 1월과 3월의 일정 보시면 1월에는 29일, 30일, 3월에는 19일과 2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016년 당시에 신흥국의 주가 상승을 현재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때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초반대였고요. 현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그때만큼 어떤 금리 인상을 멈추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하는데요. 3월 FOMC 일정 19일과 20일, 그때 중요하게 연준의 스탠스 잘 체크해 보시죠. 추세 복귀가 나타날 수 있을지 확인할 두 가지 포인트는 또 이겁니다. 먼저 50% 룰인데요. 약세장에서 낙폭의 50% 이상을 회복했을 때 추세 전환이 나타나곤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세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 50% 반등 구간은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40% 정도 수준의 주가 복원이 이루어졌고 50% 레벨은 2600선 중반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50%의 반등 수준은 2295포인트 수준입니다. 또한 실물 지표의 바닥과 개선 확인도 중기적으로 확인할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이것을 확인했을 때 서프라이즈 지표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주식시장 분위기, 지금과는 또 180도 다른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낙관 쪽으로 한 발씩 옮겨가고 있는 시장, 진정한 와일드카드, 예측 불가한 변수는 무역전쟁이다라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90일간의 무역 휴전 2월 마지막 날까지인데요. 이건 역시 중요하게 일정으로 체크해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